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고요. 오늘 이하영님의 책을 한번 예전에 읽었는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준 상대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용서는 쉽지 않다. 하지만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와 남의 관계는 사실 나와 나의 관계가 표현된 것입니다. 내 안에 상처받은 뿌리 감정이 그를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내면이 투영된 것이고 그는 내 안에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거울 삼아 나의 뿌리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여러 번 말했듯이 생각은 무의식이 올라온 것입니다. 생각은 내 자유의지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무의식에 있는 그 생각의 씨앗이 발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생각을 라디오처럼 그냥 수신할 뿐입니다. 그 수신된 생각을 나의 말과 행동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응, reacting 하는 존재이지 행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안에 박혀있는 해결되지 못한 사춘기 소녀가 타인의 거울 삼아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과 행동을 통해 내면을 투사 중입니다. 완벽은 충족의 차원이고 완전은 존재의 차원이다. 완벽한 인생은 없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즐겁게 해볼까? 쉽고 즐겁게 해야 잘하게 됩니다. 잘하려고 하면 잘하지 못합니다. 그 잘하려는 무게가 완벽이라는 환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잘하려고 하면 잘하지 못한다. 쉽고 즐겁게 해야 잘하게 된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려고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즐겁게 해볼까? 좋은 것 같은데요? 그쵸? 이걸로 한번 해봐야겠어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냥 즐겁게 살았을 뿐인데 열심히 산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뤘다는 것을, 그 경험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완전한 존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어야 그것을 채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풍요만 추구하고 풍요만 펼쳐지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완벽은 없습니다. 미완벽이 당신이고 당신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삶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완벽과 미완벽을 이미 품고 있습니다. 그 삶을 응원합니다. 아직 덜 익은 당신의 삶, 그 삶을 사랑하십시오.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살기 위해 먹는 것처럼 살기 위해 독서를 합니다. 습관의 힘입니다. 습관은 한번 들이기 쉽지 않지만 습관이 된 일상은 하지 않으면 어색합니다. 그 심심함에 나도 모르게 책을 펼칩니다. 독서는 종이에 박힌 활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활자가 내 언어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작가의 생각을 해체하고 나의 생각을 해체하여 새롭게 편집하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만의 새로운 단어, 메터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의 메터드는 내 세상과 주변을 변하게 합니다. 세상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쓰는 그 언어에 따라 나의 세상은 바뀌기 때문입니다. 언어로 채워진 세상, 그 세상 속에서 나도 언어로 물들고 있습니다. 평소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까? 그 단어가 당신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풍성하게 채우고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독서입니다. 풍요의 말과 결핍의 언어는 이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독서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것을 대 화장실, 거울 혹은 사무실 모니터에 붙여둡니다. 꼭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지식의 유의는 자신에게 상당한 즐거움을 줍니다. 언어의 풍요로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풍요 속에서 세상은 다르게 펼쳐집니다. 세상은 언어의 집이고 그 집이 풍요로워 채워질 때 당신은 그 부재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와, 내가 쓴 글이 맞아? 당신만이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기적이며 축복입니다. 자신에게 감동하는 시간. 나를 신뢰하는 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자신감이 당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자양분입니다. 그것을 통해 힘든 일상을 이어가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독서의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리고 쓰게 되고 독서는 일상이 됩니다. 책을 읽어야 합니다. 습관이 된 현실은 나도 모르게 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습관이 된 생각이 나의 무의식에 저장되고 그 무의식은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책은 몸으로 읽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삶은 고통과 권태를 오가는 시기초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 내가 부정적 느낌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능력, 그것이 시선의 힘입니다. 그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나는 고통과 괴로움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하고 경험하고 흘려 보내게 됩니다. 그 시작이 운동입니다. 인생의 시련과 역경은 누구나 겪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마음 공부를 했다고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삶의 생로병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한 걸음 뒤에서 음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운동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상황과 사건이 아닙니다. 잘 살펴보면 눈앞의 사건보다 그 사건을 판단하는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한다. 체력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운동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유쾌해지면 우리 시선은 명쾌해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선명해지고 순간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생깁니다. 마음의 눈이 떠지기 때문이다. 현실을 허용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도 한번 경험해볼 여유가 생깁니다. 명쾌한 눈을 지닐 때 현실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가지는 효과입니다. 운동은 근력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쾌한 몸과 유쾌한 마음, 명쾌한 눈을 지니기 위해서다. 헤어진 애인을 가장 잘 잊는 방법은 헬스장에서 미친듯이 운동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할 때는 생각, 감정, 느낌과 떡이 된 자신을 놓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의 기본기가 운동인 이유입니다. 현실을 허용하는 일이 생긴다.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도 한번 경험해볼 여유가 생긴다. 명쾌한 눈을 지를 때 현실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가지는 효과입니다. 운동은 근력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쾌한 몸과 유쾌한 마음, 명쾌한 눈을 지니기 위해서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유쾌해지면 우리의 시선은 명쾌해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선명해지고 순간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생긴다.
음, 음. 현실을 허용하는 능력이 생긴다.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일들도 한번 경험해볼 여유가 생깁니다. 명쾌한 눈을 지닐 때 현실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가지는 효과입니다. 운동은 근력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쾌한 몸과 유쾌한 마음, 명쾌한 눈을 지니기 위해서입니다. 하루 3분 명상의 힘. 숨은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쉬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수호천사가 나를 위해 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진정한 나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진정한 나, 참 나와의 만남입니다. 그가 바로 나의 수호천사입니다. 나를 숨쉬게 하고 내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느낌을 간직한 채 이제 눈을 떠봅시다. 명상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생각의 늪에 빠진 나에게서 벗어나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드는 세상에 내 삶을 내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상의 본질이다. 우린 늘 생각합니다. 생각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6,200여 가지의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 생각이 우리 인생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인연 따라 펼쳐집니다. 삶의 많은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은 1%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는 어떤 운에 의해서 우연한 기회가 와서 나도 모르는 인연이 펼쳐져 만들어집니다. 삶의 많은 부분이 마찬가지야.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1%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 99%는 어떤 운에 의해서 우연한 기회가 와서 나도 모르는 인연이 펼쳐져서 만들어집니다. 이제는 하루의 작은 성취에 즐거워하고 세상에 나를 맡긴 채 가볍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를 맡긴 채 가볍게 살아간다. 목표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것을 알물 지닌 채 누구보다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꼭 되어야 해. 이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 라는 집착을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을 채워갑니다. 오늘이 미래로 이어지는 그 과정임을 알면 즐겁게 그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이 즐거우면 미래도 즐겁지만 오늘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미래가 펼쳐질 뿐입니다. 생각과 계획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세상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보내봅시다. 세상을 만드는 삶의 시선, 나의 무의식과 만남이 바로 명상입니다. 당신의 시선, 나의 수호천사를 자주 만나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자주 불러줄 때 그는 당신에게 다가와 풍요의 꽃을 피워줄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이제 눈을 감고 그를 만나십시오. 모닝 리추얼로 아침을 맞이하십시오. 삶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늘 성장과 발전을 꿈꾸지만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하루입니다. 일상이 주는 편안함이 우리를 잠재우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새롭고 낯섭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고 낯선 것에 적응해야 합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프레임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렵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삶에 오늘도 살고 싶어 합니다. 어제 기득권으로 내일의 나를 통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제 내가 아닌 새로운 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고 습관의 편안함은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내 삶의 작은 변화가 일상이 될 때 그 변화는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속되는 간성이 나의 무의식을 파고듭니다.
무의식에 각인된 그 행동은 어느새 내 생활이 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습관의 원리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그대로 있으려 합니다. 그러나 일단 구르기 시작하면 계속 구르려 합니다. 그 구름이 우리를 다름으로 만듭니다. 인생을 바꾸는 아침 습관 3가지. 작은 행동의 변화로 무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 변화로 얻은 작은 성취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하루를 즐겁게 만듭니다. 이 좋은 느낌을 바탕으로 변화는 일상이 되고 일상은 습관이 되면 습관은 삶이 됩니다. 나의 하영아, 너 덕분에 이번 생은 너무 행복해. 그 참 나와의 만남은 이 짧은 순간에 나타납니다. 당신의 아침 습관은 어떠한가요? 생각나는 아침 습관이 있습니까? 의미 없이 허둥지둥 보내는 아침 시간에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만든 아침 루틴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나만의 리추얼이고 하루를 가치 있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나의 하영하로 나를 깨우며 아이는 이라는 미소로 오늘을 시작해 보십시오. 모닝 리추얼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될 때 우리는 일상 속 나도 모르는 미소가 입가에 맺힐 것입니다. 그 미소로 하루를 채워나갈 때 변화가 즐거워지고 성장의 출발점이 된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당시에는 서울 사람처럼 말하는 게 세련돼 보였습니다. 서울말을 쓰는 그 세상은 정갈하게 정돈된 느낌이 있었다. 오케이, 제가 이제 이하연님께 말할 수 있는 건 아이는 이라는 거 많은 가르침이 있었죠. 결국 나는 사투리를 고칠 수 있었을까요? 높낮이고 조금만 줄어들 뿐 부상 억양은 여전했습니다. 다만 사투리는 못 고쳤어도 많은 걸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소이고 하나는 전달력이었습니다. 내가 스피치를 하고 있으면 늘 중간중간에 선생님 웃으시면서 라고 하시며 본인의 미소를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긴장했던 나의 스피치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딱딱하고 몸이 건조한 이야기에는 부드러운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것이 미소의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달력이었습니다. 선생님, 5살 아이에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소 5살 아이. 어려운 단어 쓰지 마시고 단문으로 간단히 전달해보세요. 그래야 유치원생이 웃으며 듣죠.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미소? 참 저도 말하기를 잘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어려운 의학 용어와 영어 논문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이야기할 때 교수님께 보고하듯 얘기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과한형 요소와 부사를 써서 최대한 말을 화려하게 변신시켰고 이런저런 문장을 덧붙여 빈약한 주제를 보강하고 있었습니다. 유창하게 말하는 그 방식이 말을 잘하는 방법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에 선생님의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사랑스러운 연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해 보세요. 아이에게는 짧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연인에게는 미소 지으면서 얘기하셔야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때 읽을 때 이걸 잘 생각하면서 열심히 말하게 했는데 또 많이 까먹었네요. 표정과 감정은 1대1로 매진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좋은 감정을 들 때 웃음이 짓고 슬픈 감정이 들면 눈물이 납니다. 미소는 좋은 느낌의 표현입니다.
이 느낌은 나의 미소를 통해 남에게 전달되고 그들의 미소로 이어집니다. 말에 미소를 담으십시오. 그리고 웃으며 전달하십시오. 선생이 웃으시면서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말을 잘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두 번째 방법, 먼저 자신의 미소를부터 관찰해야 합니다. 거울에 비친 나의 미소를 관찰하고 늘 그 미소와 함께 하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전달력입니다. 말의 그 본질은 소통이고 소통은 내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말은 생각에서 시작하고 생각이 정돈되었을 때 정리된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이 정리되면 전달력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생각 정리가 전달력의 핵심이다. 우리 뇌의 해마를 거쳐 장기기억 공간인 되뇌 피질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상황에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정보는 날아가지만 지식은 쌓여간다. 나도 모르는 그 일상의 변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습관은 지식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이때 나의 지식은 머리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기억됩니다. 지식이 몸에 기억될 때 지식은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죄송해요. 지식이 죄송해요. 머리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저장된다. 지식이 몸에 기억될 때 지식은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기록으로 남겨진 그 몸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지식을 펼쳐냅니다. 그게 달변가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자신있게 이야기를 펼쳐낼 수 있습니다. 몸으로 정리된 그 생각이 머리에 기억된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늘 하는 일상에 대해서는 눈 감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취득한 것입니다. 그 취득한 것들을 몸으로 체득할 때 무의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내 마음에 납득이 가는 것입니다. 지식의 경험하는 지혜를 거쳐 무의식의 관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취득은 체득을 통해 납득이 된다. 와,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지식은 체득을 통해 납득이 된다. 달변가는 말을 유창하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달변가는 생각이 정리된 사람이고 자신의 삶을 나의 키워드로 정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하고 간결해서 듣기가 편합니다. 정리된 키워드로 정돈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을 글감 삼아 습관을 유혹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습관을 키워드화해서 자신을 관찰하면 무의미하게 하루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소모적 삶이 아닌 축적하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이 풍성해지고 쌓고 경험하고 정리를 하십시오. 시간, 공간, 인간을 리셋하라. 당신이 자주 가는 곳, 만나는 인간, 읽는 책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준다. 우리는 상관, 시간, 공간, 인간. 시간, 공간, 인간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독서 시간, 단골 공간, 그리고 친구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줍니다. 그 상관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 진짜 읽었더니 이제 기억이 나요. 제가 읽은 지 오래돼서 많이 좀 까먹기는 잊어버리긴 좀 했는데 Okay, it's only 24 minutes, so I should cut here and then make new. 네, 이어서 읽어볼게요. 제가 진짜 이게 너무나 처음 들었을 때 그때 그 감정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우리는 그 상관, 시간, 공간, 인간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독서 시간, 단골 공간, 그리고 친구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줍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어떤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그 상관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장소를 오가면서 인생이 바뀌길 바라지 마라.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음, 음, 운은 변화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그 운의 행보는 오늘의 운세가 되고 운명이 됩니다. 우연히 가입한 연극 동아리에서 매일 의사로 말하고 행동하는 나를 만났습니다. 그 운과 운세가 나의 운명이 되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변하고 진화해 갔습니다. 그 시작은 내가 가는 장소였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그 공간이 나를 변하게 했습니다. 책을 읽게 하고 몸을 쓰게 했으며 명상하게 했습니다. 삶의 세 가지 기본기는 공간이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네, 삶의 기본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하시는 게 독서, 운동, 명상. 삶의 에너지는 행운과 부르로 나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상엔 좋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과 시간을 보내기에 당신의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시간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빛나는 시간을 토너는 인간들과 보내지 마십시오.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의 상관, 시간, 공간, 인간은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 영화는 그렇게 써가는 것입니다. 상관을 리셋하십시오. 그게 인생 작가가 해야 할 작업이다. 와, 상관을 바꿔라, 시간, 공간. 당신이 부의 시작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의미와 가치 없이 텅 비어있던 단어는 이제는 풍요와 감사의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또 아는가, 내가 꿈꾸던 이상형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그녀와의 첫 만남이 우연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인연관계의 시작에 바로 돈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돈이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인과의 시작이고 인연관계의 중심인 것입니다. 죄송해요. 이 글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긍정적이고 예쁜 글을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커피 한 잔이 돈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인간의 시작이고 인연관계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대해야 합니다. 내 삶에 어떤 인연이 펼쳐지고 어떤 결과물이 주어질지는 돈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을 긍정하고 돈에 감사해야 합니다. 돈이 만드는 그 인연관계를 축복하고 고마움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돈에 담을 때 돈은 우리의 아바타 역할을 합니다. 돈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돈을 긍정하고 돈에 감사할 때 돈은 그 가치를 세상에 전달합니다. 세상은 돈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돈을 긍정할 때 세상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돈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돈을 긍정할 때 세상도 긍정할 수 있다. 돈을 대하는 그 마음은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 되고 돈을 두려움없이 대할 때 세상도 두려움없이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은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중심이자 나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지금 돈에 대해서도 한번 써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그게 생각이 나는데 일단 오늘의 독서는 내일 한번 돈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읽고 오늘 이제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님 오늘도 독서한다고 수고하셨어요.